오늘 진짜 흥미로운 비즈니스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완전히 상반된 길을 걸어간 두 가지 엔터테인먼트 모델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도 처참하게 실패한 반면 다른 한쪽은 모바일이라는 매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수십억 달러짜리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게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영상 포맷이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선호미든 당장 우리 회사에 가져다 쓸 수 있는 강력한 운영체제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일단 이 거대한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1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2020년에 할리우드에서 엄청난 기대와 막대한 투자금을 얻고 퀴비라는 서비스가 야심차게 나왔었죠. 이들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어요. 전통적인 TV나 영화를 스마트폰 크기로 줄여보자 였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대중의 철저한 외면 속에 몇 달 버티지도 못하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대단한 할리우드의 명성도 천문학적인 돈도 모바일 시청자들의 마음을 잡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근데 참 재미있게도 정반대의 세상에서는 이런 놀라운 지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의 빠르고 민첩한 기술 스타트업들이 무려 3만 6천 편이 넘는 숏드라마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50억 달러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그 거대한 전통영화 박스오피스 수익마저 뛰어넘어버린 엄청난 수치거든요. 자, 할리우드는 폭망했는데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대성공을 거뒀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일반적인 영화 세트장 느낌이랑은 좀 다르죠. 이 엄청난 성공을 만든 사람들은 대형 영화사나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온라인 문학 플랫폼이나 모바일 게임 만들던 아주 민첩한 인터넷 스타트업들입니다. 이들은 모바일 동영상을 무슨 대단한 예술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로 돌아가는 감정의 엔진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흐름입니다. 퀴비의 실패와 중국의 성공부터 스토리를 어떻게 시스템화했는지, 수익은 어떻게 내는지, 글로벌 전략과 취약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비즈니스에 던져야 할 질문들까지 쫙 이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퀴비의 실패와 중국의 성공, 모바일이라는 매체를 오판한 대가입니다. 퀴비가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나 했거든요. 모바일을 그저 할리우드 엘리트들이 만든 고퀄리티 영상을 틀어주는 작은 스크린 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의 특성이랑 사람들이 그걸 보는 방식을 완전히 잘못 짚은 거죠. 보통 영화관 가거나 넷플릭스 볼 때는 주말이나 저녁에 각 잡고 시간을 내잖아요. 근데 중국 스타트업들은 전혀 다른 곳을 노렸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소외된 시간이에요. 블루칼러 노동자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식당에서 줄 설 때, 출퇴근할 때, 화장실 갈 때 생기는 그 1, 2, 3분짜리 짧은 틈새 시간 말이죠. 이들은 무슨 심오한 메시지 대신에 시청자들의 일상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 판타지를 콕 집어주는 극도로 개인화된 세로형 숏 드라마로 그 틈새를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스토리텔링을 시스템으로 바꾸다. 예술에서 최적화의 영역으로 넘어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스타트업들이 할리우드 공식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감독의 예술적 감각이나 한방 배팅에 기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최적화하는 수학적 시스템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이걸 정밀한 감정공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시청자의 감정을 마치 앱의 기능처럼 다루는 겁니다. 눈물이 터지는 타이밍, 긴장감이 폭발하는 순간, 그리고 다음 편 무조건 봐야 돼! 하게 만드는 클리프행거를 정확히 몇 분 몇 초에 넣을지 철저하게 데이터로 계산해서 설계합니다. 심지어 방송을 내보내다가도 시청률 데이터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대본을 바로 수정해버려요. 엄청나죠? 현업에 있는 분의 이 멘트가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AI가 도입되면서 기획부터 제작까지 몇 달씩 걸리던 게 단 몇 주로 확 줄었어요. 효율이 50%나 뛴 거죠. 본격적인 촬영 들어가기 전에 SNS에 대사나 콘셉트를 수백 개씩 쫙 뿌려봅니다. 그래서 클릭률 터지고 반응 좋은 진짜 확실한 스토리에만 돈을 태우는 거예요. 예술이 아니라 완벽한 A/B 테스트 최적화 과정의 셈입니다. 세 번째 섹션, 쪼개고 결합하는 수익 모델.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생각하면 돈 내고 구독할래? 아니면 공짜로 보고 광고 볼래? 딱 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뻔한 이분법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건 이른바 프리미엄 드립이라는 방식입니다. 초반 10화, 20화까지는 그냥 공짜로 줍니다.
푹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딱 결정적인 클라이맥스에서 다음화부터 한 편당 몇백 원씩 결제하게 만들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죠. 몇백 원씩 쓰다 보면 어느새 영화 티켓값 훌쩍 넘기거든요. 더 소름 돋는 건 커머스 연결이에요. 중국 쇼핑몰 JD.com 같은 곳은 드라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때 화면 속 여주인공이 입은 옷을 AI가 찾아줘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살 수 있게 해놨습니다. 스토리에 감정이 팍 이입된 순간에 지갑을 확 열어버리는 경이로운 시스템인 거죠. 네 번째 섹션,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입니다. 이 무서운 성공 방정식이 중국 안에만 갇혀 있을 리 없겠죠. 2025년 1분기에 단 3달 만에 글로벌 다운로드 4억 7천만 건에 인앱 배출 7억 달러를 찍어버렸습니다. 세계 시장을 아주 쓸어 담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시장별로 타겟을 명확하게 두 개로 쪼갰습니다. 북미나 유럽같이 돈 좀 쓰는 시장에는 고급 현지화 전략을 써요. 백인 배우들 섭외하고 으리으리한 서구권 저택에서 찍는 거죠.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반전이나 빠른 전개는 중국식 그대로 유지합니다. 반대로 동남아나 중남미 같은 신흥시장은 이미 만들어둔 중국 드라마를 AI로 빠르게 번역하고 더빙해서 쫙 풉니다. 이쪽은 굳이 돈 내라 안 하고 광고 보기에서 수익을 내는 물량 공세 전략을 쓰는 거죠. 이 대목에서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들의 진짜 무기는요, 데이터 분석하고 A/B 테스트하고 결제 유도하는 그 튼튼한 핵심 엔진은 그대로 놔두고 겉으로 보여주는 배우나 언어 같은 경험 레이어만 스킨 씌우듯 현지 입맛에 맞게 싹 갈아 끼우는 봅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전 세계를 빠르게 집어삼킬 수 있었던 운영체제 접근법인 거죠. 다섯 번째 섹션, 숏드라마 모델의 취약점입니다. 근데 물론 모든 비즈니스에 완벽히란 없죠. 이렇게 미친 듯이 성장하는 산업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가장 큰 허들은 역시 규제입니다. 너무 몰입하게 만들고 돈을 쓰게 하니까 중독성 문제로 각국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거든요. 또 데이터만 맹신하다 보니까 맨날 재벌과의 비밀 연애, 사이다 복수극 이런 똑같은 스토리만 나와서 시청자들이 금방 질려버릴 위험도 큽니다. 게다가 비디오 생성 AI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작비는 더 싸지겠지만 남의 저작권 무단 학습 문제나 복잡한 법적 분쟁 터질 확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경영진이 던져야 할 질문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숏드라마의 성공은 엔터업계만의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융업에 있든 리테일에 있든 교육 쪽에 있든 이 시스템은 진짜 뼈 때리는 통찰을 주거든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핵심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숏드라마는 스마트폰 보는 그 1, 2분의 짧고 파편화된 시간을 파고들었잖아요. 여러분의 디지털 서비스나 앱은 어떤가요? 고객이 책상에 딱 각 잡고 앉아서 써야만 하는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밤에 침대에 누워서 무심코 폰 볼 때, 혹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잠깐 멍 때릴 때, 그 짧은 틈새 시간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침투할 수 있게 모듈화되어 있나요? 한번 고민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 데이터 테스트. 이거 그냥 마케팅팀에서 웹사이트 클릭률 몇 번 재보는 수준으로 하고 계신 건 아니죠? 기획부터 출시까지 전 과정이 A/B 테스트로 검증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급 높은 임원의 감이 아니라 실제 고객이 끝까지 봤는지 다시 샀는지 같은 아주 명확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사의 방향과 투자를 팍팍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민첩한 시스템이 깔려 있느냐는 거죠. 세 번째, 아직도 수익 모델을 무료 아니면 유료 아니면 구독 아니면 광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숏드라마가 스토리 절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몇백 원을 결제하게 만들고 화면 속 물건을 바로 사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의 고객 여정에도 고객이 거부감을 안 느끼는 선에서 아주 작고 자연스러운 결제나 수익 창출 모듈을 단계별로 심어볼 수는 없을까요? 자, 이제 슬슬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중국 숏드라마 붐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온전히 직관과 예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창작조차도 데이터와 AI를 만나면 철저한 수익화 시스템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 이 집요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 말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차세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확실한 무기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네요. 오늘 살펴본 이 숏드라마 스타트업들처럼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고객의 감정을 데이터로 읽어내고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빈틈없는 수익화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유연하고 강력한 운영체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 비즈니스 전략에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